안녕하세요. 오늘은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다항식의 곱셈 배워볼 건데요. 다항식의 곱셈은 분배 법칙으로 계산을 한다가 끝이에요. 분배 법칙.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개념이죠. 다항식의 곱셈은 분배 법칙으로 계산한다. 분배 법칙. 분배 법칙으로 계산한 다음에 항들이 쭈루룩 나열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 항들을 한 번 더 덧셈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분배 법칙이 끝났는데도 식이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다음 연산은 덧셈을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분배 법칙 후에 덧셈. 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요. 바로 한번 예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항식 A가 2x 플러스 3이고 B가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할 때 A 곱하기 B는 무엇인가? 이거 계산해 볼 건데요. 여러분이 먼저 계산해 보세요. 영상 멈춰 놓고요. 3, 2, 1. 네. A가 2x 플러스 3이고 B가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먼저 2x부터 분배를 해볼게요. 2x 곱하기 3x 제곱하면은 개수끼리 곱해서 6이 되고 x끼리 곱해서 x세제곱이 된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2x 곱하기 마이너스 x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 그리고 2x 곱하기 플러스 4를 하면 8x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다음은 플러스 3을 분배해 볼게요. 플러스 3 곱하기 3x 제곱하면은 9x 제곱 그리고 다음은 마이너스 3x 마지막은 3 곱하기 4에서 12 이렇게 하면 분배 법칙은 끝난 거고 분배 법칙이 끝났는데 아직 식이 완전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항식의 덧셈을 하면 됩니다. 다항식의 덧셈은 동료항끼리 한다라고 했으니까 동료항끼리 계산하시면 돼요. 일단 3차항 봅시다. 3차항은 얘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적는 게 똑같아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2차항. 2차항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9x제곱 더하면 플러스 7x제곱 1차항끼리 계산하면 5x가 되고요. 상수항 남은 거 적어주면은 최종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항식의 곱셈은 분배 법칙을 통해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항들을 덧셈으로 한 번 더 정리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연산은 이미 중학교 때 할 수 있었거든요. 여기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새로 배우는 내용은 곱셈 공식을 추가로 몇 개 더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었던 곱셈 공식 한번 복습해보고 이어서 새로 몇 가지 곱셈 공식을 추가로 외워보겠습니다. 곱셈 공식 외우기 전에 한 문제만 더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네, 이 문제 먼저 풀어보세요. 시작. 3, 2, 1. 네. 자, 2x제곱을 분배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항이 두 개 있는 식을 이렇게 분배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저는 이 방향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x를 먼저 분배합시다. x가 각 항에 곱해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y 그리고 플러스 4x y 제곱 다음에는 마이너스 5y를 분배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0x 제곱 y 그리고 플러스 15xy 제곱 마지막은 마이너스 20 y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분배 법칙은 끝났고요. 덧셈 정리가 남았네요. 동료항끼리 더할 건데요. x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게요. x 기준으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은 2x 세제곱이에요. 그리고 또 x 세제곱인 건 얘밖에 없네요. 그대로 쓰고 그 다음 x 기준으로 2차항 x제곱 y x제곱 y가 여기 또 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13 x제곱 y 그 다음
x 기준으로 1차 항 xy제곱, 여기도 xy제곱 있다. 이 둘이 더하면 19 xy제곱. 마지막으로 얘 혼자 남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0y 세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전개가 완료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곱셈 공식 배워볼게요. 먼저 중학교 때 곱셈 공식을 크게 3가지 외웠었는데 기억나나 한번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로 완전제곱식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a 플러스 b의 제곱. 이거는 앞에 항의 제곱 그리고 두 항의 곱의 2배인데 그 2배라는 수가 마침 여기 2가 보이니까 그냥 이 세 놈을 다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곱의 2배. 그리고 마지막은 뒤의 항의 제곱. 왜 이 결과가 나오는지는 a 플러스 b를 정말로 2번을 곱해보면 그리고 정리하면 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번에는 합차 공식이라고 많이 부르죠.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 두 항을 똑같은 녀석을 곱하는데 항 하나만 이렇게 부호가 다를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항의 모양은 같으니까 어떤 항을 기준으로 보든 앞에 항을 제곱한다. 그리고 나머지 항을 또 제곱한다. 근데 부호가 달랐던 쪽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곱셈 공식 외우는 거는 가르치는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편한 방법으로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러한 형태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x 곱해져서 x제곱이 나오는 건 알 수 있고 그 다음 순서는 이렇게 다른 항이 있죠. 이 다른 항이 더해지는 경우가 개수가 된다. 이 더해진 경우가 1차 항의 개수가 되고 상수끼리 곱해진 게 마지막 항이 된다. 그래서 합곱 공식이라고도 많이 부르더라고요. 이 다른 항 기준으로 합과 곱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 중학교 때 배웠고요. 4번째 공식이라고 해서 항 2개가 곱해져 있는데 항의 모양이 다 다른 경우. 요것도 외웠었는데 이거는 사실 외우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전개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3가지만 외우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됐고 고등학교 들어와서 3가지 공식이 더 추가가 돼요. 크게 3가지 공식이 추가가 되고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땐 더 여러 가지 공식이 있는데 오늘은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만 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이 3개고 그것을 제곱하는 이러한 경우입니다. 이거를 진짜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2번 곱해서 전개한 거를 정리한 것을 여기 쓰는 거예요. 최종 결과를. 이 시간에 그거를 직접 다 전개해 보진 않을게요. 결과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두 항을 곱하는 거예요. a, b. 근데 2배. 그래서 2ab. bc 또 2개. 그래서 2bc. 마지막 ca도 2배. 그래서 2ca.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항이 3개 있고 그거를 제곱했을 때 얘 제곱, 얘 제곱, 얘 제곱 2번 곱하고 2번 곱하고 또 이렇게 둘씩 곱한다. 여기 2라는 숫자가 써 있잖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하거든요. 여기 숫자 2가 있으니까 2번을 곱한다. 2번을 곱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하면 정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a를 2번 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제곱, b를 2번 곱할 수 있으니까 b제곱, c도 마찬가지. 그리고 a 하나, b 하나 해서 이렇게 2개를 곱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a, b. 아니면 이렇게 2개 곱할 수도 있으니까 bc, c와 a를 곱할 수도 있으니까 ca. 단 나눠서 곱했을 때는, 나누어서 이렇게 곱했을 때는 2가 곱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런 거 없이 그냥 편한 대로 기억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위의 공식을 토대로 이 문제 풀어볼 건데요.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3, 2, 1. 자, 적용해 봅시다. 시작은 앞에 항의 제곱이었죠. 그러니까 2x의 제곱. 그래서 4x 제곱. 그 다음 순서는 가운데 항의 제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y를 통째로 제곱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y 제곱이 됩니다. 다음은
2z의 제곱. 그래서 4z 제곱. 그 다음 순서는 2x랑 마이너스 y. 이렇게 두 개의 항을 곱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두 개의 항을 곱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y. 근데 두 배에서 마이너스 4xy.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은 여기랑 여기 곱하면 되겠죠.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yz. 두 배에서 마이너스 4yz. 이렇게 되고. 마지막 2z랑 2x 곱하면 플러스 4zx. 두 배에서 8zx.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어떻게 맞았나요? 한 번 더 풀어봅시다. 이 문제 먼저 풀어보세요. 시작. 3, 2, 1. 네.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앞에 항 제곱하면은 a제곱, 그 다음 항 제곱하면은 플러스 4b제곱, 마지막 항 제곱하면은 플러스 9c제곱. 이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ab인데 두 배에서 4ab. 이렇게 둘이 곱하면 플러스 6bc인데 두 배에서 플러스 12bc. 마지막 c와 a 항을 곱하면 마이너스 3ca인데 두 배에서 마이너스 6ca. 이렇게 전개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공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공식은 항이 두 개인데 세제곱을 하는 공식이에요. 이것도 a 플러스 b를 실제로 3번 곱했을 때 싹 전개한 결과를 외울 건데 그 결과가 이러합니다.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3a b제곱, 그리고 b 세제곱. 공식이 좀 복잡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되고, 이거 외우는, 그래서 팁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전개가 되는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면 외우기가 그래도 쉽습니다. 자, 이거 전개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항, 여기 첫 번째 항, 여기 첫 번째 항끼리 곱해져서 a세제곱이라는 조합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a세제곱이라는 조합이 방금 말고 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a세제곱 종류는 한 번 나온 거예요. 1a세제곱. 그 다음에 a제곱 b라는 종류가 3번 나온다는 뜻인데 어떻게 3번이 나오냐면 첫 번째에 a와 두 번째에 a, 세 번째 식에 b가 곱해졌을 때 a제곱 b가 나올 수 있겠죠. 다른 조합도 있습니까? 있죠. 첫 번째 a, 두 번째 b, 세 번째 a가 곱해져서 a제곱 b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종류 하나, 그 다음에는 첫 번째가 b, 나머지가 aa. 이런 조합으로 3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논리로 얘도 3개가 나온다. 그리고 b세제곱도 b 곱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종류가 나온다라고 해서 1, 3, 3, 1이 나온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결론을 외우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a 플러스 3b의 요거 세제곱인데 제곱이라고 써있네요. 이거 세제곱입니다. 세제곱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시작. 3, 2, 1. 네. 풀어보셨죠? 자, 첫 번째 항의 세제곱. 4a를 3번 곱하는 거예요. 일단 4를 3번 곱하면 얼마게요? 10이라고 하면 안 돼요. 12는 4를 3번 더한 거죠. 4를 3번 곱해야 되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에서 64가 됩니다. a를 3번 곱해서 a 세제곱. 그 다음 순서는 이거 암산이 처음에 잘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럼 한번 쓰세요. 3, 여기 3 쓴 거예요. 그리고 a제곱,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의 제곱이니까 16a제곱. 그리고 b, 두 번째 항 쓰는 거니까 3b. 이렇게 한 번에 계산 어려우면 식을 한번 쓰고 그 다음 줄에 정리하면 되니까 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3 곱하기 a b제곱. 첫 번째 항 한 번, 두 번째 항 2번 곱한 거. 그러니까 4a 곱하기 9b제곱. 마지막은 3b의 세제곱. 3을 3번 곱하면 27. b를 3번 곱하면 b세제곱. 한 줄 더 씁시다. 자,
64A 세제곱 정리할 거 없고요. 얘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3, 9. 9랑 16이랑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9, 6에 54. 9, 1은 9. 9인데 5 더해서 14. 144다. 간혹 이런 거 암산해서 틀린 애들 참 많은데 암산해서 틀릴 바에는 1, 2초 더 걸리고 맞히는 게 나아요. 천천히. 자, 그 다음은 3, 4, 12. 12에 또 9를 곱한다. 그럼 12에 9를 곱하는구나. 9, 2, 18. 9, 1은 9인데 1 더해서 10. 108이구나. 108. A, B 제곱. 마지막은 계산해뒀죠? 27. B 세제곱해서 이 식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다음은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것도 세제곱이라고 가정하고 이 문제 풀어보세요. 시작! 3, 2, 1. 네, 먼저 풀어보셨죠? 같이 해봅시다. 자, 첫 번째 항의 세제곱 8x 세제곱. 그 다음에 얘 2번 곱하고 얘 1번 곱한 거 맞죠? 앞에 항 2번, 뒤에 항 1번. 그거의 3배까지 해야 됩니다. 한 번에 암산 어렵잖아요. 식을 한번 쓰세요. 자, 얘 2번 곱한 거 4x제곱, 얘 1번 곱한 거 마이너스 3y, 그리고 3배. 자, 다음은 얘 한 번에 얘 2번 곱한 거 2x 한 번에 마이너스 3y 2번 곱한 거, 그러니까 9y 제곱. 그것의 3배. 그리고 마지막은 마이너스 3y의 세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27y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계산 아직 남은 거 마저 계산합시다. 8x 세제곱. 얘 계산할 건데요.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가 홀수에 한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숫자 계산합시다. 3, 3, 9, 9, 4, 36. x 2번에 y 한 번 곱해져 있는 항입니다. 그 다음에 3, 2, 6, 6, 9, 54. x, y 제곱. 그리고 마지막은 마이너스 27 y 세제곱해서 이 식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항 2개를 3번 곱한 것까지 외워봤고요. 오늘 외울 곱셈 공식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공식은 이러한 형태예요. a 플러스 b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을 계산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봤더니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합을 한번 같이 기억을 해봅시다. 항 2개가 곱해져 있는데 지금 어떤 조합인지 봅시다. 항 2개가 곱해져 있는데 앞에 항의 제곱이 y 있고 뒤에 항의 제곱도 y 있고, 그리고 두 항의 곱의 반대가 y 있죠. 부호가 반대. 이런 조합일 때는 싹 전개하면 이 앞에 있었던 2개의 항에 각각의 세제곱이 결과로 나오는구나 입니다. 자, 한 번 더. 앞에 항의 제곱, 뒤에 항의 제곱, 곱의 반대가 곱해져 있으면 결과는 앞에 항 세제곱, 뒤에 항 세제곱이었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이상하지만 외워두면 결과는 쉽네요. 이거는. 자, 이거 한 번 더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세요. 위의 문제만 시작. 3, 2, 1. 자, 봅시다. 한번 이 조합이 맞나 먼저 확인을 해봅시다. x 제곱이 y 있고 2y의 제곱. 오케이. 곱의 반대. 오케이, 맞다. 그럼 결과가 뭐라고 했었죠? 앞에 항의 세제곱, 뒤에 항의 세제곱. 그래서 x 세제곱 8y 세제곱이 됩니다. 한 번 더 도전. 시작. 3, 2, 1. 3초 만에 풀으라는 게 아니에요. 영상 멈춰놓고 풀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제곱이 와 있고 마이너스 b의 제곱 와 있고 곱의 반대. 다 맞아 떨어진다. 그러니까 앞에 항 세제곱, 뒤에 항 세제곱. 그래서 8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도 노란색으로 썼어야 됐는데 3개의 공식을 추가로 더 외워봤어요.
여기 4번, 5번, 6번 문제 푸시면서 연습하시면서 외우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곱셈 공식 변형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곱셈 공식을 변형해서 푸는 문제의 유형을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이 문제 같이 풀어볼 건데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한번 먼저 도전은 해보세요. 시작. 3, 2, 1. 네,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냐면 주어진 조건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결과를 공식처럼 문제 유형마다 다 외우면 외울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논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x 플러스 y를 하나의 그냥 식으로 바라봤을 때 동그라미 하나가 3이래. 그리고 어떤 식 세모 하나가 마이너스 2래. 그리고 또 동그라미와 세모와 다른 모양의 네모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3이고 세모가 마이너스 2래. 그래 놓고 네모가 뭐냐라고 묻는 문제니까 사실은 어떻게 알아? 걔네들의 관계를 줘야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동그라미가 예를 들어 2래. 그리고 세모는 3이래요. 그리고 하트는 뭐냐? 라고 물었어. 그럼 정답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정상적인 반응은 아니 얘네들이랑 얘랑 뭔 관계예요? 묻는 게 정상이죠. 근데 문제에서는 관계를 더 안 줬어요. 당연히 관계를 줘놓고 풀으라고 하는 게 맞는데 관계를 안 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냐면 이 관계를 내가 이미 알고 있구나. 내가 공식으로 이미 배운 거겠구나 생각하고 공식 중에 찾아보는 거예요. 얘네들의 연결고리가 무엇이었을지.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도 알고 봤더니 내가 뭐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하트와 같다라는 결과를 이미 외우고 있었다면 이 공식을 떠올려서 하트는 2 더하기 3에서 5였구나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문제는 이런 관계를 주는 게 많은데 안 주는 문제가 있다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와서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2야? 얘를 구하라고? 얘네들의 연결고리를 안 줬어. 내가 외운 것 중에 뭔가 있나? 얘네들이 연결될 만한 공식이 아까 외웠던 것 중에 뭐 있을까요? 했을 때 떠올려야 됩니다. 이 공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뭐였게요? x 플러스 y의 세제곱입니다. 이거 전개식이 뭐였죠? 한번 전개 다시 해봅시다. x 세제곱 그리고 3개 있었죠? x제곱 y가. 그리고 또 3개 있었죠? x y제곱이. 그리고 y 세제곱은 하나 있었고 요 공식이었습니다. 이 공식을 들여다보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 여기 뒤에 떨어져 있긴 하지만 여기 보이고 그리고 x 플러스 y도 여기 보이고 x 곱하기 y도 여기 숨어 있는 거 보입니까? 그래서 이 공식이 연결고리 식이었구나를 떠올렸어야 됩니다. 그게 안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떠오르면 못 푸는 거죠 뭐.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정리해 놓은 다음에 정리해 놓은 식을 외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이다라고도 해요. 정리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을 붙여주고 이 나머지 두 개의 항은 3xy로 인수분해 해줄 거예요. 곱으로 묶어줄 거예요. 3xy가 x 플러스 y에 분배되어서 이 식이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곱하면 이놈, 이렇게 곱하면 이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정리해 놓은 것을 외우면은 따로 외워두면은 이런 곱셈 공식 변형 문제 풀 때 편하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얘만 알면 결국 풀 수 있는 거니까 정리해 놓지 않은 식을 외우지 않더라도 풀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돼요. 그럼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외워야죠. 마음이 항상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면 그럼 안 외울래가 아니라 외운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항상 적극적으로. 자, 그래서 이 형태를 외워도 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식을 얘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걸로 외우는 경우도 많아서 이것도 소개를 해볼게요. 자, 얘를 빼고 나머지를 이항하는 거죠. 그래서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은 얘 있었던 거 쓰고 반대편에 x 플러스 y의 세제곱 있었고 얘 이항했으니까 여기 부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외워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이 관련된 문제를 여러 번 풀면서 자연스럽게 외워지면 돼요. 네.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 연결고리식이 얘였구나 하고 떠올렸어야 됐고 얘를 써놓은 다음에 이제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x 플러스 y가 3이라고 했으니까 3을 대입해서 3의 세제곱 해서 27이고요.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랑 곱하면 플러스 6. 암산 조금만 합시다. 6 기억하고 있다가 6에 뭐를 곱하냐? 다시 3을 곱한대. 그러니까 6, 3, 18. 그래서 정답은 45가 됩니다.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은 45였다.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이 문제를 영상 멈춰놓고 먼저 풀어보세요. 시작! 3, 2, 1. 네, 풀고 오셨죠? 똑같이 접근할 겁니다. x-y가 뭔지 알고 xy가 뭔지 알아. 근데 난 얘를 구하고 싶어. 관계식은 안 줬네. 내가 외운 것 중에 이 세 놈이 들어간 게 뭐가 있더라? 라고 했을 때 방금 전 공식이네요. 항 두 개의 세제곱하는 공식. 이 녀석을 세제곱한 결과가 맞을 것 같은데? 라는 거죠. 자, 한번 전개해 볼게요. 그럼 앞에 항 세제곱이고 앞에 항 두 번에 뒤에 항 한 번 곱한 게 세 개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항 두 번 곱하면 x제곱이고 뒤에 항 한 번, 그러니까 마이너스 y를 한 번 곱하면 마이너스 y 이렇게 곱해지겠죠. 근데 이게 세 개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3x제곱 y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순서도 똑같이 앞에 항 한 번에 뒤에 항 두 번 곱한 거였으니까 이번에는 3xy제곱이 됩니다. 마지막 마이너스 y 세 번 곱하면 마이너스 y 세제곱. 이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얘도 정리해서 외워둡니다. 한번 정리 같이 해볼게요. 자,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을 먼저 써주고 나머지를 묶어줄 건데요. 마이너스 3xy 로 묶어줄게요. 그러면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됩니다. 검산해 볼까요? 다시 곱했을 때 얘 나오는 거 맞고 다시 곱했을 때 이 식 나오는 거 맞네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얘에 대한 식으로 정리한 걸 통째로 외운다 그랬죠? 한 번 더 정리합시다.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얘는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 얘 이항했으니까 여기 부호가 바뀌어서 플러스 3xy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죠. 자, 문제 풀기 전에 방금 전에 외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방금 전에 외웠었던 거는 어떻게 생겼었죠? 이렇게 생겼었던 거는 x 플러스 y의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3xy 그리고 x 플러스 y 얘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개별적으로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규칙이 같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봅시다. 세제곱 무엇을 각각 세제곱했을 때 얘가 나왔을까? 그 알맹이식을 떠올려서 세제곱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얘도 그런 같은 논리인 거고 그 다음은 이항을 해서 부호가 바뀌었던 논리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호가 바뀌는데 그 마침 부호가 바뀌는 그 관계가 얘랑 반대이기도 해서 이렇게 반대가 오는구나. 뒤에 오는 거는 마침 얘랑 또 똑같아요, 모양이.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한 가지 논리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다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는 그대로 두고 x-y가 4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4의 세제곱해서 64. xy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 4를 곱해서 마이너스 12. 그래서 최종 정답은 52였구나 라고 푸시면 됩니다. 한 문제만 더 풀어봅시다. 이번엔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 먼저 또 풀어봅시다. 시작! 3, 2, 1. 네. 이제 익숙해졌죠. 세 번째니까 이제 좀 익숙해졌을 거라고요. x 플러스 y 막 이렇게 나오고 얘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이제 익숙하네. 이 연결고리식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출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아까 외워놨던 이 공식 쓰는 거겠네. 하고 이렇게 출발을 해요. 좋습니다. 이렇게 출발을 하고 대입을 해볼 거예요. 좌변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놈은 그냥 그대로 두고 우변에 대입을 할 거예요. x 플러스 y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2를 쭉쭉쭉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2의 세제곱해서 8, 2 곱하기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6, 그리고 xy를 봤더니 xy가 없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xy가 없으면 xy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xy가 없으니까 xy를 구하면 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얘네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xy를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얘네들끼리의 연결고리식은 따로 또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외운 공식 중에 있다란 얘기인데 내가 외운 공식 중에 xy와 얘와 얘가 들어간 공식이 뭐가 있을까를 떠올려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공식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이 공식이죠. 중학교 때 배웠던 항 두 개의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르는 이거. 얘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인데 y제곱 먼저 붙일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y 알고 있고 이 녀석도 알고 있고 이 녀석은 알고 싶고 그러니까 이 공식으로 xy 구하면 되겠구나 해서 대입하면 끝입니다. 마저 계산해 봅시다. 2의 제곱이니까 4. 얘는 6이라고 했고 뒤에 플러스 2xy 이렇게 y 있는데 6 빼기 2가 4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빼기 2여야 돼. 그러려면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xy는 마이너스 1이었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곱하면 플러스 6이니까 8 더하기 6해서 최종적인 정답은 1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항식의 곱셈까지 배워봤고 이어서 다항식의 나눗셈 배워보겠습니다.